이번 영상에선 겉으로는 합리적인 소비 또는 투자 같지만 사실은 돈을 세게 만드는 최악의 7가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업체가 돈 벌려고 만든 최고의 수단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연장 보증 기간 안에는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여러분은 TV를 돈 주고 수리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설령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는 애초에 우리가 낸 보증료만큼 가치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예전에 한 번 가입하고 잊어버린 뒤 언젠가 사용할 때가 오겠지 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 결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 게임 패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또는 배달앱 할인 구독이 대표적입니다. 푼돈이라고 할지라도 매달 은근슬쩍 통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정작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곳에는 쓰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분기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내역을 점검해 보시고 실제로 쓰고 있고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을 제외한 뒤 나머지는 가차없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정말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조기은퇴 열풍, 지수형 생명보험, 각종 절세 전략, 투자 앱 등 너무 많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뭔 소린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더 팔립니다. 제가 영상마다 S&P 500에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현생을 사세요. 딸깍만 하면 알아서 매년 7% 이상은 먹어줍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게 어딨냐, 7%가 말이 되냐, 어디서 사기치냐, 그렇게 돈 벌기 쉬우면 다 부자지 등등 별별 말이 다 나오죠. 즉, 너무 단순하다고 오히려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친구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권하는 생명보험이야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 S&P 500을 추천하는 사람은 믿으셔도 될 겁니다. 어느 투자건 간에 복잡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방식들은 항상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빨리 따라잡을 지름길을 찾다가 결국 당하는 거죠. 집을 사는 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재무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순순히 투자자 입장에선 실거주 집은 투자라기보다 소비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다라고 스스로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호화스러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라면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받는 수익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주거지는 오히려 지출을 만드는 자산이죠. 주택담보대출이자, 재산세,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을 따져보면 집은 훌륭한 생활 공간일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진정 부자가 되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게 보이고 싶어서 갈아타는 것인지 말이죠. 일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인데요. 집을 리모델링하면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들여 주방과 욕실을 리모델링하면 매매가가 5천만 원 이상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거래 시 리모델링 한 만큼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투자라기보다 거주 만족도를 위한 사치성 소비에 가까우며 감정적 결정에 재무적 명분을 붙인 겁니다. 매수자는 집이 예쁘다보다 역세권, 학군, 브랜드, 층수, 남향을 더 중시하며 5천만 원 투자에 리모델링했지만 매수자는 내 취향 아니니 다시 뜯고 새로 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용은 본인만 쓰고 가치는 다음 소유자에게 인정 못 받는 거죠. 아마 좋은 의도와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로 결제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산다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결제하면서 실제 지식보다 나는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산다는 게 핵심이죠. 결제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터지고 실제 학습은 흐지부지 되는 것이 대부분의 패턴입니다. 로직은 헬스장하고 비슷합니다. 결제한 모든 사람이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면 오히려 헬스장은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100만 원 넘는 강의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내용은 유튜브, 책, 무료 자료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썼으니 뭐라도 배우겠지라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화려한 후기, 연봉 몇 배 뛰었다는 사례,
지금 안 하면 뒤처집니다 식으로 구매자를 압박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농담 아니고 강의의 80%는 유튜브에서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명한 접근 방법은 유튜브 무료 영상이나 블로그 등에서 최대한 정보를 습득 후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때 무료 정보로는 한계가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저렴한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더 쓰게 하는 기업의 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장 보러 갈 때 원래 리스트에 없던 제품인데 할인하니까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산 물건들은 결국 냉장고나 창고에 쌓아두고 다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정에 없던 돈을 추가로 쓰는 거죠. 5,000원 아끼려다가 2만원 더 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언젠가 먹을 거야, 언젠간 쓰게 될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안 먹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쓸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두셔야 합니다. 할인은 기업의 유혹입니다. 절대로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또는 합리적 소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함정이라는 거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건 돈이 새는 곳을 막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